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무한이입니다. 이름은 무한이라고 해요. 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한이는 아빠에게 왔다 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후회하지는 않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년 5월 30일 날 떠나게 됐나 봐요. 그때 별이 된 것 같은데 아픈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혹시나 아빠를 많이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무한이가 별이 되고 나서 꿈에 하얀 털이 북실북실하고 아주 이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무한이가 맞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족 선산에 묻어준 건 잘못한 건 아닌지, 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잠시 그곳에 머무르게 한 거라고 하거든요. 무한이의 형이 또 있나 봐요. 찬훈이라고 하는데 함께 묻어주고 싶어서 그곳에 먼저 선산에 묻어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싫어하는지 일단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환생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연주와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보이는군요. 이 아이는 혼자 조용히 쉬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이는 좀 내성적인 아이예요. 쪽밖에 몰라요. 주변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밖을 내다보는 것도요.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는 않아요.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바깥쪽에도.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오래 하길 원하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잠시 산책하는 것으로 이 아이는 족하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아이는 집돌이에요. 그냥. 네. 그냥 한마디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냥 집돌이였어요. 재미와 기쁨을 가족에게서만 느끼려 하는 아이였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바라본 모습은 집돌이였어요. 그냥. 무한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이 보여요. 고귀한 영혼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뒤에서요, 미약하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 있으면 손을 번쩍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네.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애쓰고 있구나, 힘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으로 무한이를 불러보고 있어요. 부지런히 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안녕 무한이, 어서 오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좀 전의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곳에선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일까? 라고요. 아니요, 좀 더 나를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밝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아빠가 뭐하니 만나서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괜찮으니까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무한이는 아빠에게 왔다 간 것을 후회하니 또는 후회하지? 후회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슬픈 말을 물어보셨을까요? 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슬퍼 보였을까요? 라고도 다시 묻고 있고요. 후회라니요.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고대했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아빠를 못 만났다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느껴지는군요. 라고 하고 있어요. 결코 후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것들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무한이가 아픈 걸 알아채지 못해서 아빠가 미웠을까? 아빠가 아프게 해서 많이 미안하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을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빠가 몰라주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버티기도 했고요. 먼저 아빠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픈 것은 아빠의 탓이 아닙니다. 아빠가 날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괴로워 마세요. 라고 합니다. 아빠가 나에게 준 건 고통이나 병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무한이가 별이 되고 나서 꿈에 하얗게 빛나는 그런 이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무한이가 맞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하얀 빛의 모습으로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아빠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빠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때의 모습이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가족 선산에 무한이를 묻어준 것이 혹시나 서운할까? 잠시 머무르게 한 것인데 라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편안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곳을 보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엄마를 보러 가면 되니까요. 내가 그 산에 있다고, 그곳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난 아빠와 엄마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혹시 환생을 준비 중이니? 아니면 환생이 되었을까? 라고 이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다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그냥 교감 경험상이요. 경험한 거에 의하면 환생을 한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곳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얘는 이곳에 없어 라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또는 하얀 빛의 형체가 잡히지 않은 빛의 덩어리. 네, 지금의 영혼 모양의 형체보다도요, 그보다 더 위에 어떤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알 수는 있어요. 만남으로 해서. 그걸 왜 당신은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사실 저는 할 말은 없는데요. 저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알게 돼요. 아, 얘는 여기 없어. 이런 것들요. 근데 지금 네, 무한이는 마주보고 있고요. 아직은 네, 지상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아직 이곳에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급하지 않으니까요. 준비가 되면 다시 지상으로 갈 테지만 지금은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지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리워서 아빠가 이런 교감을 통해서 무한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찾아가도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 언제든지 아빠의 물음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아빠는 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이야기는요, 뭐 의미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의미는요, 말 그대로 직접 아빠는 무한이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코를 통하지 않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같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빠가 듣는 방법은요,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아빠의 노력이지만 아이가 원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면 무한히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했을 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다면 그냥 그 보이는 거 하나가 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요. 네,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약병이라고 할까요? 네, 진통제 때문에 잘 있니? 라고 했는데 약병이 보이던가 약병이 눈에 확 들어오던가 약병이 떠오르던가, 네, 어쨌든 약병이 떠올랐어요. 이게 답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요. 네, 인정을 해주면은 그 약병이 알려주고 있는 건 뭔가요? 치료인가요? 고통의 감소인가요? 네, 그런 이 약병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뜻, 함유되어 있는 뜻, 네, 이런 것들, 때로는 약병의 뚜껑이 더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정말 본인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하면은 만약에 약병이 보였다면 어떤 에커는요,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약을 치료받고 있나 봐요 라고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약을 먹고 편안한 상태에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도움이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대답은 되게 미묘하지만 완전히 다른 여러 대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은 오로지 해석하는 자, 질문하는 자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 그것을 인정만 한다면 아빠는
무한히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어려웠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에코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네, 남겨주신 두 번째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무한히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전해주기 원하셨거든요. 나중에라도 찬은이가 조만간 별이 되어서 만난다면 이전처럼 싸우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전했습니다. 대답은 이래요. 이곳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원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동은 이곳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있기에 무언가 필요하지 않기에 싸움을 하는 게 이곳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싸워야 할 목적, 이유가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이곳엔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린 기억들로 존재하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한숨 깊게 자다가 막 일어난 느낌 같아요. 저에 대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슬픈 일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받은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만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저에게 준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무한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